예, 여러분 들어오시자마자 채팅으로 출석 확인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출석 확인 메시지 꼭 남겨주시고, 자, 학번 이름 순서로 대화명 다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그 출석 확인을 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 손 씻고 빠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이제 조선시대 부분 한번 같이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조선시대 부분 복습한 다음에 같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중학교에서 갓 올라왔을 때 풀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쉬웠던 거구나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반장님 음소거 잠깐 풀어주시고, 이거 또 안 들어온 영혼들이 있네. 자, 제가 좀 얘기해 드리면 바로 전화 걸어서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일단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목록 좀 보면서 또 이때 타이밍에 또 들어오는 시연이 있고 1, 2, 3, 4, 5, 6, 7 선생님, 8번 전화 깎고. 선생님, 예. 저 21번인데 지금 급하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번 박재민 학생. 일단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반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준서, 준혁 그리고 다 있고. 박재민 들어왔네.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15번 현민이도 왔고, 방금 전에 왔고. 자, 들어오면 무조건 조건 반사죠, 여러분들. 이거를 자동 반사가 아니라 들어왔다, 방에 들어왔다 하면 수업 들어왔다 하면 메시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박재민 학생 메시지 남기세요. 학번 이름으로. 네, 잘했습니다. 현서부터 해서 18번도 전출이지? 없어야 되고, 그리고 20번, 21, 2, 3, 4, 5, 6, 7, 8 좋았어.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 조선시대사랑 그 고려시대사를 조금 분류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조선시대사가, 자, 여기에다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이전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다. 이 중앙 집권화가 많은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시기 분류를 잘 해주시고 양난 이전의 조선인지 양난 이후의 조선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잘 분류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조선하면 성리학이 모든 그 사상을 압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캐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개별의 임금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잦은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그 세종대왕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세종대왕님의 연간. 그래서 뭐 태종인 세종대왕님이 참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아버님도 출중하시고 본인도 출중하고 자기 아들들도 출중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고 3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수능에서 그래서 조선 초기 특히 체제 정비기에서는 이 육조 직계제냐 이거 내가 화면을 안 켰네. 육조 직계제냐 아니면 이게 의정부 서사제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왕권과 신권의 이 기란관계, 왕권이 강해지면 신권은 약해지고 신권이 약해지면 왕권은 반대로 약해지는 이 관계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구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 좀 잘 좀 알아주시고 고려보다 어떻게 보면 다원성, 다양함 그리고 분류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일반 행정구역, 군사 행정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이원적 구조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 왕권과 신권의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과거제도 역시 고려에서는 스님이 될 수 있는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 쭉쭉 한번 봐주시고 각종 체제 정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대외관계가 있었잖아요. 여기서의 의미는 중원에 있었던 송나라가 좀 약했기 때문에 걔를 괴롭혔던 요나라도 고려랑 외교관계를 맺고 금나라도 고려랑 외교관계를 맺고 나중에 끝판왕으로 나와서 선생님. 모두 12번 박준영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예. 다녀오십시오. 네. 예. 예. 이런 매너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혹시 요런 것들 할 때 이런 급한 생리 현상은 제가 이게 설명하고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타자로 한번 해주시고 제가 설명하다 보면 타자를 다 띄워놓긴 하는데 확인을 늦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좀 다녀올게요라고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한번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좀 해주면 매우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좀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다양한 대외 관계가 있었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대 관계, 즉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것 기준으로 명, 청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일본 그리고 일본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교린 외교했다. 그냥 사귀고 비슷하게 이 수준에 있으면 이게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려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외관계에서의 차이도 좀 알아주시고요. 훨씬 더 고려가 다양한 대외관계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명나라와의 관계가 고려 말에는 이 정도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고려 말에도 정도전이 있었고 조선 초에도 있었다 보니까 고려 말에 고려 신하로서의 정도전은 친명파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견제한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나라를 견제한 건데
이때 당시 이 조선 초기로 나라가 바뀌게 되면서는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거, 나름의 그런 그 스탠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 때문에 요동정벌 이게 명나라와 갈등하는 거거든요. 명과 갈등하는 거. 그래서 그런 좀 다른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4대 교린에서 그 교린의 대상과 4대의 대상 적당히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국가는 교린, 중국가는 4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뭐 무역소 설치해서 하는 거, 그리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 지방에 이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례들은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배우는 이순신 장군님이 대표적인 그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막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의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내신 대비가 끝나고 약간 여유가 잠깐 생길 때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여러분들 이 대립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IPTV로 이렇게 뭐 사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요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리뷰도 나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번쯤 보시면은 여진족과 조선의 관계,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임진왜란 직전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교과서에서는 붕당 정치 이거를 쭉 강조, 체제 정비기에서의 그런 발전 과정, 그리고 사림과 훈구의 대립, 그리고 사림이 전면에 등장했을 때 임진왜란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잘 설명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 초기에 되게 좋았다. 여러 제도가 수립되면서 이상향을 그렸던 거는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 제도들이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지, 여기서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임꺽정이라고 하는 도적대가 생겨날 정도로 이 조선 사회가 되게 불안할 때도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 전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게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어두운 부분을 다뤄주는 영화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좀 더 다양한 측면의 역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건 여러분들 시험 때 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외관이라고 해서 이 교린 외교의 기점이 됐던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시민혁명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시민혁명하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비율상 증가가 1에서 2%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이 공론 정치에 참여하는 그 인구 비율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5에서 10% 정도, 많게는 뭐 15%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상당수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였다. 그리고 이 공론의 기준, 제가 공론, 여론 얘기하면서 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성리학이다. 아시겠죠? 성리학적에서 이게 뭐가 맞냐, 뭐가 그러냐 이런 걸 따지는 거다.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대의 명분과 대의 명분적 관점, 이게 정말 의롭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조금 극단적인 화의관, 누가 오랑캐고 누가 중화 문명을 갖고 있냐, 이거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구별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딥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론 정치의 기준이 성리학이다. 그래서 그 성리학의 그 핵심 내용이 뭐야? 갑자기 또 왜 들어가다 나왔다 하는 거야? 또 튕긴겨? 여러분들 이게
온라인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 그런 세팅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자,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좀 메시지 좀 해주시고요. 네. 생리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빠르게 이게 다녀오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림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른바 훈구라고 하는 사람과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열이 달랐다. 그래서 고려 말 기준으로는 얘가 급진파 사대부고 얘가 온건파였다. 근데 일정 정도 나라를 세우고 한 100년, 15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 이 온건파였고 소위 말해 고려를 지지했고 얘네가 조선을 만들자라고 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중앙정치계로 중앙정치를 석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뿌리였던 정몽주가 충신의 대표는 정몽주가 됐다. 이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아, 얘네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 아저씨가 여기서 나와요. 어디 갔어? 조광조 아저씨가 그래서 이 살인 계열이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했던 게 혈량과 했다. 어질고 어질 현자, 어질 양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불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튕겨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무튼 어질 현, 어질 양자다. 그래서 진짜 어쨌든 유교적으로 올바른 사람. 이 혈량과 하면 여기서 유교는 이 성리학이고 성리학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갖다 쓰자라고 한 거다. 요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니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틈만 나면 싸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는 게 종특인가 이렇게 이게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과거 속에 계신 분들을 이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먹고 살려면 이게 관직 생활을 했어야 되고 월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까 서로 또 이게 갈등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한국사를 좀 똑바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거를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관료들한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세습이 가능한 구조에서 통일신라에서 왕권이 강할 때가 되면 관료전이라고 해서 관료가 하는 그 땅을 지급했고 고려시대가 되면 일부 상속은 가능하지만 그런 관료전으로 지급되는 땅이 더 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아예 땅을 지급하지 않고 녹봉이라고 해서 월급 형태로 쌀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면포나 이런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직접 이렇게 주거든요, 나라에서. 관수관급이라고 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세금을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나라한테 내면 나라가 관료한테 다시 월급을 주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을 알아야 이런 어떻게 보면 관직을 두고 훈구와 살인이 극한의 갈등으로 가는 이유를 조금은 철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월급 깎이고 예를 들어 이게 여러분으로 따지면 용돈 깎이면은 갑자기 부모님과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죠? 감히 사람이 이게 시험 한번 못 볼 수 있지 그걸로 용돈을 깎다니 이러면서 약간 좀 이게 반감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계속 끌다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극복하고자 이런 내부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척신 정치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좀 벗으면 이게 또 좀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옷 좀 자켓 좀 벗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을 보급하는 도구였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향촌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앙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아니면 관료들이 근무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지방 뭐 이런 쪽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이조전랑 요 문제 좀 잘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문정왕후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역대급
왕후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법적인 아들, 자기가 낳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독살시켰다. 뭐 라는 이런 혐의 아닌 혐의를 이게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근데 음모론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예. 어쨌든 사인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무튼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 살인파들이 분화하기 시작한다. 어느 임금 때? 선조 임금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조 임금 전에는 그 훈구와 살인의 대립이 유지가 거의 되고 그러니까 명종 말기 혹은 선조 초반이 딱 되면은 모든 사람이 살인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들. 관직이 있건 없건 토론을 참여하고 이게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공론을 만들어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좀 알아주시고 외란과 호란. 자,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외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아, 이순신 장군 만세. 아, 좋아요, 아시겠죠? 다 좋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 임진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뭐에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의 엄청난 이런 바뀜이 일어난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특히 우리의 그 조선에서 이렇게 앞으로 한 200년, 300년 동안 조선에 드리웠던 암흑의 그림자죠. 명나라의 은혜. 그래서 명나라의 은혜를 정말 잘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막 임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광해군과 북인이 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분들이 전후복구와 더불어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려고 나름의 노력은 했다. 그렇지만 그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영화 대립군 추천드렸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자기가 정통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정식 부인의 그 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광해군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교적인 덕목 중에 하나였던 효와 이런 형제들과의 그런 우애 깊음 이런 것들을 막 저버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밀려났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포장지는 그렇게 유교적 덕목을 지키지 않았다. 폐모살제라고 해서 간판은 걸어놨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명나라의 은혜를 잊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고 올라온 인조는 친명배금을 하는 거죠. 명나라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린 관계를 맺었던 여진과는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전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청나라에 대한 대외 인식이 이제 배우자와 싸우자로 구별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네, 구별해서 알아주시고 쭉쭉 넘어가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양난도 참 중요합니다. 뭐 일부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중에 난 공무원을 하겠어요 이러신 분들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이게 공무원 한국사시 문제도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여러분들. 아, 수능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거 한번 그냥 알아보려고 한 번씩 보는데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초기의 일이냐? 임진왜란 중간에 그 약간 지루한 그 강화 교섭, 그러니까 전쟁 끝내기 위한 한 3년 정도의 교섭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냐? 아니면 말기, 정유재란 시기냐? 요 세 가지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근데 예,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은 출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란이 왜 발생했고, 일본의 통일 과정에서 그 통일이 끝나고 나서 그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는 그런 걸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 의정부 육조 중심의 소위 말해 시스템 중심의 조선 전기에서 양난을 한번 딱 거치고 나니까 비상설 기구였던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네. 상설 할인 매장과 비상설 할인 매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소위 말해서 그 백화점도 그
그 건물 안에서 항상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팝업 스토어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게 팝업 스토어에서 이렇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상표가 그런 것처럼 계속 있게 되니까 이 앞서서 있었던 이 시스템들이 붕괴하게 됐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하들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국왕권마저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조와 의정부가 흔들리니까 얘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이 소위 말해 왕의 권한 행사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동당 정치의 이 흐름 과정 이런 것도 좀 잘 좀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대동법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광해군 때 시작해서 여러분들 현종, 숙종 그 시기까지 쭉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핵심은 제가 여기다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물건으로 내던 거를 쌀이나 면포라고 하는 소위 말해 화폐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관하기 편리하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예, 동전도 냈다. 또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백성이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거의 기준이 뭐냐? 토지 결수. 이게 참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1인당 얼마로 정해놓고 그냥 내라고 했으면 더 빨리 시행됐을 수가 있는데 토지가 많으면 많이 내야 되고 토지가 적으면 적게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들이나 아니면 돈 많은 계층들이 엄청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데 첫 번째가 예송이고 두 번째가 환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송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정말 이제 서로 사약을 선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한의 대립을 하진 않았는데 환국 시기가 되면 서로 그냥 무조건 A 붕당이 권력 잡으면 B 붕당한테 사약 주고 B 붕당이 권력 잡으면 A 붕당한테 사약 주고 이런 아주 극한의 대립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숙종 연간에 있었던 그런 거 설명하면서 영조 아저씨, 영조 국왕님의 그런 트라우마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이게 음식을 갖다 바쳤는데 그거 먹고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와, 진짜 네, 뭘 탔는지 안 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락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본인이 이게 부담이 컸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나를 무조건 의심하려고 하는 이런 동당 정치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해서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탕평을 실시한 거고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이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그 탕평을 진행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흐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난 정권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교과서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참고서에는 용어가 딱 나오고 용어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딱딱딱 정리가 돼 있는데 교과서는 줄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서를 옆에다 하나 정도 이게 똑같은 그 출판사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괜찮아요. 펼쳐 놓으시고 이 내용이 도대체 이 참고서 정리 내용에서 어떤 거지 이렇게 비교도 좀 한 번씩 해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의궤를 통해서 지으려고 했던 그 화성이라고 하는 곳이 정조의 개혁 정치를 상징하는 곳이다.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탕평 정치에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를 계속 추가해서 이게 별표가 100개가 될 지경인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2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2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영종조 만세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정말 이게 정말 뛰어난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아저씨들 때문에 오히려 세도 정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역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난장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그래서 이런 것들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영조 후반기부터 벌써 이 외척에 발흥이 있었잖아요. 정조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외척 발흥 나는 외척이었던 김조순, 안동김씨 집안이 세력을 이렇게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전 아저씨가 되게 고민하면서 짜놓은 그 하부 관리들을 이조 전랑이 컨트롤하고, 요 이조 전랑을 필두로 해서 요 하부 관리들이 이 상부, 예를 들어 판서나 아니면 뭐 우의정, 좌의정 이런 분들을 이 언론기관이었던 3사 이런 애들과 같이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 이조전랑과 그러니까 이조전랑을 어떻게 보면 당쟁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해서 권한을 없애버리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외척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아니면 판서까지만 딱 장악하게 되면 그 아래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또 이런 역설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선생님이 뭐 하는 건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나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조선 초기에 나름 고민해서 만든 그게 탕평 정치를 하면서 깨졌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별표 2개 쳐놓은 그게 고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었고, 예. 그러니까 세도가가 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의 이런 그림 자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이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3월에 풀어봤던 거 이제 진도 다 나갔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번에 풀었던 거예요? 네, 아, 얼마나 쉬운지 같이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앞선 반에서 했지만, 자, 어? 뭐예요? 미안합니다. 작년이에요. 당연히. 작년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이게 3월만 보고 이게 앞에 거 똑바로 안 봤어요. 작년 거예요. 자,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바로 당구당검. 궁금한 건 요걸 통해서 추출해내면 되고, 자, 핵심은 그거죠. 그죠. 적절한 거니까 푸실 때, 고조선시대. 고조선 얘기. 예? 고조 아, 고조선 예, 얘기요. 예, 예. 네. 순간 또 김조순 얘기하는 줄 알고, 김조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4번. 있나.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공인은 이게 그 삼국시대에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다 다른 거 알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 풀 때의 관점에서 봅시다. 농경목축? 잠깐 물음표 생길 수 있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철제 농기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게 딱 X고, 비파형 동검, 4번. 이라고 할 수 4번. 있는데 요건 확실히 아닌 거고, 그래서 2,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얘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한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 비파형 동검이 여러분들 그 교과서로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이게 자료로 나왔었거든요. 뭐 요즘도 나오긴 할 텐데, 11쪽 오른쪽에 보시면 누가 봐도 약간 좀 첼로나 바이올린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자,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할 텐데 요 U자형, 그러니까 이거를 탁자식이라고 하는데, 요 고인돌이 그리고 뭐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세 개가 이 고조선의 이런 관련된 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미륵사지 석탑, 여기는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봤을 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없다고 해보면은. 근데 어디에서 이게 백제를 알 수 있냐면, 아이고, 미륵사. 이 모왕 아저씨 보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이게 간단히 나오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어쨌든 해서 보시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 네.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아 이거 작년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예요? 올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너무 대답 잘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그 급작스러운 이런 원격 수업 전환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쓰려고 제가 다운받아 놨었는데 네. 진도도 다 나가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이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죠? 흠돌이 형. 이 흠돌이 형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걸로. 예. 흠돌이. 예. 이 김흠돌 이분이 진골 귀족인데 소위 말해서 통일신라 초기의 임금이었던 요 두 분과 갈등 관계였어요. 아시겠죠? 야, 나도 진골 귀족 김씨고 너도 진골 귀족 김씨인데 왜 너만 망하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의제기 한 거죠. 좋네. 네, 이의제기 잘못했다가 돌아가십니다. 아시겠죠? 네. 돌아가시는 거죠. 처형 당하신 거예요. 네. 어우, 네, 그래서 가버리셨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 신라라고 하는 사회가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교과서에서도 제가 아마 쓰고 이게 길게 설명했었던 이 김유신 아저씨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이 아저씨가 진골 귀족으로 편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었고 이 아저씨가 통일에 나름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삼국 통일에. 근데 이 아저씨가 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두품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밑에서 보시면은 이게 모의고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만 국사, 즉 한국사를 볼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 신라 시대를 물어본 다음에 고기를 다 신라 시대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고 이거 잘못 풀면은 서울대 못 간다 막 이러면은 아무리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이어도 한 번씩 긴장해요. 그래서 막 틀리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그냥 신라 관련된 게 하나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시험 문제는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그리고 신라 말기 이 네 가지를 선택지로 깔고 이 보기에서는 어떤 특정 시기를 주는 거예요. 신라의 몇 세기. 그럼 이거를 맞게 찾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주 쉬워졌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말로 신라인 걸 몰라도 이게 밑에 있는 게 조선 거고 고려 거다라고 하는 거면 구주라고 딱 보면 이제 이게 답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면 이 강감찬 아저씨가 계실 때니까 거란과 고려와의 갈등 관계고 여기서 보면 살리타 아저씨 몽골 나오니까 13세기 이렇게 해서 10세기와 13세기 사이에 있었던 건데 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5번은 고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5번 고르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5번 고르면 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전 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왜? 최소한 이게 옛날 얘기구나. 이거에서 고민하는 거랑 이거는 일제강점기 얘기지. 이거 격이 다른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3, 4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장보고 아저씨랑 을지문덕 아저씨는 고려 얘기가 아니에요. 한참 전 얘기고 그리고 나름 고려 얘기에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으니까 나름 이게 3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 두 개 중에서 14세기 얘기랑 11세기 중에 골라봐라. 두 개가 두 개 사이에 넣어봐라. 이런 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도 왜 3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병난도랑 이 전지시지 얘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굉장히 소략하게 나와요. 병난도는 고려에서 그림의 지도에 표시만 돼 있고 이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는 경종이라고 해서 전시과제도 하셨던 분 진짜 그러니까 한 줄이 뭐야? 한 두 어절, 세 어절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전지와 시지라고 하는 게 월급 받을 땅이랑 땔감 그 소위 말해서 얼어죽으면 안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 쓸 땅 이 두 가지를 같이 줬다. 요 뜻이거든요. 전지와 시지라는 게. 그래서 네, 그걸 좀 알아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고려가 네, 3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드물게 활용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대외 관계를 다룬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교역 이런 걸 열심히 다룬 게 고려 파스에서 자원적 국제관계 뭐 이런 거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료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 다른 자료를 통해서 또 좀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에 들어갈 거. 자, 칠제가 뭐 만들어졌다. 그리고 삼국 사기가 만들어졌다. 진울 아저씨의 수선사 운동으로 있었다. 그래서 네, 수행과 노동을 강조했다. 결사 운동이다. 네, 여러분들 최소한 이 고려 시대라고 하는 걸 일단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자 그럼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진짜 찾아보면 이거 조선이죠? 백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얼마나 쉽냐면 고려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게 모의고사가 정말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의무가 되면서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종종 이게 시력 테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뭔지를 알면 소위 말해서 난 놓고 기억자가 기억자인 걸 알면 바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순간 이제 마음은 아파지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보긴 다 봐야 되고 자 3대 구강 제가 굉장히 포커스 맞춰서 설명했던 분 중에 한 명이죠. 누구 어떤 경력이 있어요? 예, 관료 출신이다. 아시겠죠? 고려 시대 때 하급 관리를 해봤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종 아저씨 이방원 아저씨고 그래서 이방원 아저씨 그래서 어, 이방원 아저씨가 한 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쓱 보면 되죠, 여러분들. 네.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들 3점이 될 수 있는 게 조선시대 께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게 영조 아저씨 거. 이 우상국 정벌은 이거 신라고요. 지증왕 때인가 어쨌든 그때 있었던 일이고 이게 태종이고 이거는 공민왕 아저씨. 네. 고려 말기에 이거는 진흥왕 아저씨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런 선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래야 여러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난에 대해서도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무원 시험 문제나 조금 어렵게 내려면 그걸 구별하라 그래요. 이 시작할 때랑 얘를 따로 가 나로 준 다음에 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상황과 나 끝날 때의 상황. 소위 말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제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거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볼 때 그런 좀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뭐예요?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거 골라라. 이거 3번이죠. 5번이죠, 여러분들. 네. 3번이란다. 5번이죠, 여러분들. 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조선 초기잖아요. 세종대왕 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건 인조 나오니까 이거 됐고, 그리고 최충원 이건 고려잖아요. 이거는 조선 후기. 이게 순조 임금 때입니다, 여러분. 순조 임금 때. 예, 정조 다음에.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답 5번이다. 그래서 넘어가서 또 보시게 되면 김치인. 네, 어쨌든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대전통편. 그리고 우예가 뛰어난 30여 명을 선발해서 숙직하게 했다. 장용위라고 했다가 이게 장용영이 됐다. 자, 누구예요? 네, 정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하면 되죠.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네, 정답 1번이죠. 그죠?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네. 근데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네. 이 칠정사는 조선 전기예요.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하늘의 그런 별의 흐름 이런 것들을 네,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 아니면 뭐 세조요 연간에 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사심관제도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아는 그 기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인제도 말고 상수리제도 말고 그 피하는 그 제도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조선이 아니고 정동행소 이무섭 폐지는 고려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예, 신라시대 예, 내무랑 때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에 태조 왕건이 자신을 도와줬던 공신들을 예, 지방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죠, 여러분들. 야,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통일하는 데 같이 힘썼으니까 이제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것도 같이 힘써서 지키자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 상의 활동.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법은 우리가 배웠죠? 이 광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넓은 토지를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농가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다라는 게 이 광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 경강상인들의 이런 활동, 이런 부분은 예, 이 상업 활동이 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뭐가 되냐면 이게 조선 후기 이 사회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폐도 내고 그리고 그 농업 경제가 좋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예, 찾아보면 원간섭기 아니죠, 여러분들. 예, 신라말 아니죠. 삼국시대 아니죠. 그리고 고려도 아니고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여러분들 이게 요것만 설명하고 말게요, 여러분들. 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예, 초기 모델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이폰을 살려면 이 아이폰을 살려면 뭘 내야 돼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선생님 그러면 조선은
돈 안 내고 훔쳐 먹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선은 세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화폐가 아닌 그 물건으로 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단계보다도 못한 어쨌든 그런 약간 경제가 있긴 있었으나 이게 농업 중심이었다면 그게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같이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시면서 교과서에 없지만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이런 자습서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난 교과서만 봐야지. 물론 교과서만 봐도 풀 수 있게 문제가 다 출제는 돼요. 그렇지만 그건 제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한 10년 역사 공부한 제 입장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